자, 6월 4일에 치러진 2026학년도 평가원 6월 모의고사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은 항상 고대 문명이죠. 죄송합니다. 얼굴 위치 때문에 살짝. 네. 볼게요.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문명을 찾아야겠죠? 이 유물은 중왕국 시대 시타토리오네트 공주의 장신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양신이 공주의 아버지인 세스모스트 2세에게 모든 생명과 권위를 영원히 위임한다는 의미가 가의 상형 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건 다 의미 없는 거 알죠? 자, 가의 상형 문자. 네. 그 다음에 이 장신구는 나일강 유역에서, 자, 끝났죠? 가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정답 1번입니다. 사자에서. 나머지 선지는 빠르게 볼게요. 길가메시에서 사시는 메소포타미아,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하라파는 인더스 문명, 갑골은 성나라. 자, 1번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자는 가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낼 만큼 군사적으로 강성했던 나가 만들었대요. 문자 제작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네요. 나는 탕구투족 이원호가 세운 나라래. 자, 여기서 나를 알 수가 있어. 탕구투족 이원호가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서하죠. 근데 이 서하 동남쪽에 위치한 게 인접한 나라가 가야. 근데 이 가는 또 나한테 물자까지 보낸 거야. 나 입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가 입장에서 물자를 보낸 거잖아. 그래서 이 가는 누구예요? 송나라죠. 특히 북송, 네. 남송 이전의 북송. 글씨 봐라. 그 송나라가 서하랑 요나라한테 세패를 바쳤어요. 자, 그럼 가나 찾았으니까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수도 되도록 옮겼다. 이거 원나라. 과거지 전시를 실시했다. 이게 송나라. 정답 2번이죠. 3번 연륜 16주 요나라. 매한 목재 금나라. 전맥은 송나라, 요나라. 북송입니다. 네. 또 무난했던 시험 문제죠. 서하 찾고 그 다음에 송나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미추르 왕조에서 있었던 일로 사실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소신 조에는 우르무치 카슈가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위구르 무슬림들의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투항한 자는 모든 죄를 사면하고 그중 만여 명을 이주시켜 둔전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르무치 카슈카르에 나와 있는 위구르인들은 황제폐의 언덕 아래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조가 몽골, 티베트 등을 번부로 삼아 다스렸듯이 이 두 도시도 저명한 위구르 가문 사람들 선발하여 그 삶을 맡겨주시길 청합니다. 자, 몽골, 티베트 등을 번부로 삼아 다스렸대. 이거 어디 나라일까요?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몽골, 티베트, 위구르 이런 자기들 중심지에서 먼 지역들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냥 스스로 통치를 맡겨요. 그게 간접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주,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 중에 조금 유능한 사람 뽑아서 너가 대신 그 지역 통치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청나라 번부, 간접 통치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 간접 통치 방식 내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혀가 많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황소의 난 당나라 때죠. 사고전선 청나라. 정답 2번. 한거리 선제는 한나라. 곽수경은 원나라. 대우리치는 명나라.
4번. 밑줄진 폐하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너구리 용서를 청하며 열정과 충심을 담아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폐하께서는 전장의 눈물 성과를 유지 못하셨으나 건물만큼 군주의 위엄과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거울의 반까지 갖춘 베르사유는 단연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를 지었겠네요. 그쵸? 하지만 위대하신 폐하의 업적이 단지 이 궁전만으로 평가받는 것을. 폐하의 업적 중에 하나가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거야. 그럼 이 폐하는 누굴까요?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업적 1번 콜베르 등용했죠. 자, 2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슐레지에는 프리드리히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레판토에저는 필리페 2세가 승리했죠. 오스만 제국이랑 맞짱 떠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페트르 대제가 수도로 삼았고요. 폴슨 등과 함께 폴란드를 분열한 것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랑 오스트리아의 왕은 알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프로이센,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에서 폴란드를 3분할해서 나눠 갔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아나톨리아 동부의 근거지도 땅 카라코 인류를 격파하고 연이어 시리아의 맘루크를 물리친 후 서부 북쪽으로 진격하여 티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맞부딪혔다. 가의 군주는 이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술탄 바이지드 1세를 상판한 전과를 거두고 수도 사마르칸트로 귀환하였다. 자, 키워드 2개가 딱 나왔죠. 앙카라에서 티르크 세력과 맞부딪힌 건 누굴까요? 이게 앙카라 전투거든요. 앙카라 평원에서 싸운 전투니까 앙카라 전투겠죠. 티르크 세력 오스만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오스만 티르크라고도 해요. 근데 교과서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오스만 제국 티르크 세력과 앙카라 평원에서 싸운 국가는 티무르 왕조입니다. 그래서 가가 티무르야.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인 것까지 맞죠? 그러면 가는 확실하게 티무르 왕조입니다. 선지를 살펴볼게요. 바브루가 건국하였다. 무굴 제국. 파르티아 무너뜨린 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몽골 제국에서 제국을 세운 건 티무르. 정말 3번. 발칸보다 대부분을 차지한 건 오스만. 시아파 이슬람교는 사파비. 자, 여기까지는 무난했던 시험지였습니다. 자, 2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6. 가 황제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황제를 찾아볼게요. 원종에 나선대. 숨이 붙어있는 안내가 전쟁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멋있네요, 그쵸? 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국의 종주권을 부족하면 세를 떨치던 마라타 왕국과의 전쟁. 여기서부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해가 남 것으로 알려진 말이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넓혔던 가는 데칸 원정에서 수도 델리로 돌아오는. 여기서 이제 가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아우랑제부. 아우랑제부는 아크바르가 데칸권 이북, 그러니까 북인도를 통일했고, 아우랑제부는 데칸권 이 남까지 해서 남인도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듯이 최대 영토를 최대로 넓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우랑제부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타 왕국 아니면 시크교 이런 애들이랑 하염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가는 아우랑제부다. 아우랑제부 황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타지말. 샤잔입니다. 샤잔이 누구냐면 아우랑제부 아빠예요.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틀렸죠. 시크교 정답 2번. 근데 시크교가 15세기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사실 무굴 제국 내내 볼 수 있어. 아크바르 때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벵골 분할령 이게 20세기 초죠. 아우랑제부가 17세기 사람이야. 그래서
볼 수 없고요. 고르 왕조는 12세기에서 13세기에 있던 국가예요. 그러니까 고르 왕조 정보를 넣었으면 이때쯤 볼 수 있겠죠. 쿠투브미나르는 델리 수탄 왕조. 무굴 제국 이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7번. 7번 어려웠어요. 한번 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차근차근 잘 살펴보세요. 이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잘 습득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힌트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힌트를 찾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크레타를 정복한 자가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퍼질 정도로 크레타타라는 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대. 당시 크레타는 무슬림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이들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던 나의 영향을 받는 한편 나의 북아프리카 영토를 차지한 신흥 왕조 파티마와 교류하고 있었대요. 수만 명을 구성된 가의 원정대가 크레타 북부 해안의 요새 도시 칸닥스를 함락시키자 크레타의 무슬림들은 항복했대. 원정대는 귀국하여 큰 혼을 받았고 그 사람과 포커스는 예언대로 훗날 황위를 잇게 되었다. 자, 아는 힌트부터 찾아야 돼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는 알 수 있겠죠. 바그다드가 중심, 수도인 나라는 아바스야. 근데 아바스 왕조랑 같이 있고 심지어 파티마 왕조와도 같이 교류하고 있었어. 가는. 그쵸? 그때 크레타를 둘러싸고 아바스 왕조랑 가랑 싸우고 있는 거야. 크레타 섬은 어딨냐면 지중해, 특히 동쪽에 지중해 치우쳐져 있어. 지중해 동쪽에. 지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동지중해에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이 당시 아바스 왕조가 있고 파티마 왕조가 있을 당시에 동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가가 비잔티움 제국이야. 파티마 왕조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티마 왕조로 시기를 잡고 지중해 크레타 섬으로 위치를 잡았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가 비잔티움 제국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속어법으로 풀 수 있어. 그거 푸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 일단 나가 아바스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제 나부터 째껴보는 거야. 예니체레는 오스만. 칼리프로부터 술탄을 받은 건 셀주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 확장한 건 우마이야. 3, 4, 5번에서 정답이 없죠. 그러면 1, 2번 중에서 정답이잖아요. 근데 일단 써봐. 그러면 이건 프랑크야. 2번은 비잔티움이야. 그래서 근데 프랑크 왕국은 이미 9세기에 분열돼요. 그 메르센주와 베르덴주가 분열돼요. 그래서 파티마 왕조와 동시기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라도 풀 수 있으면 푸셔야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첫 번째 개념 가지고 설명한 게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잔팀 제국이 동지중에 싸우고 있었고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와 교류하고 있었다. 이 내용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파티마는 이번에 EBS에 등장했거든요. 수특에. 이번에 육모에도 등장한 거 보면 냄새가 나요. 수능 때 수능이나 구모에 한번 좀 혼자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번 잘 복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8번. 8번도 애들이 많이 틀렸죠? 학생들 분들이. 일단 풀어볼게요. 왜 틀렸는지 이따 설명해보고. 미치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야!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촬영이 안 되고 있던 거야? 제가 중간에 물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꺼놔요. 녹화를. 근데 그때 다시 안 킨 거야. 8번 열심히 해설했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끊겨있네요. 다시 8번 하겠습니다. 8번! 어려웠죠? 자, 밑줄 친 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충만한 나는 이 왕국의 훼손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박해받는 신교도를 지켜내고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다.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스튜어트 왕가는 공화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7명의 주교가 왕과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으나 다행히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왕국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법질서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자, 힌트가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자, 일단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스튜어트 왕가. 스튜어트 왕가는 영국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대신 자, 여기 보자. 공화정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이미 공화정을 겪고 난 후겠죠. 공화정이 지나갔어. 경험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경험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야. 영국에서 공화정은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어. 크롬웰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찰스 2세야. 왕정복고로 찰스 2세가 즉위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임스 2세야. 근데 이 둘은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친로마 카톨릭적이고 의회와 다퉈요. 그래서 찰스 2세 때도 문제가 있고 제임스 2세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윌리엄한테 제임스 2세 혼내줘. 웜이 아니라 혼내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임스 2세가 군대 끌고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윌리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화정 크롬웰 때부터 윌리엄 때까지 흐름을 쫙 알고 있어야 돼. 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나가 윌리엄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롬웰은 안 되는 거야. 이것만 공화정만 보고 애들이 크롬웰 골랐던 것 같아. 그렇지만 크롬웰은 될 수가 없다. 정답은 4번. 윌리엄의 권리장전 승이네요. 메리랑 같이. 그리고 군대를 끌고 온 건 윌리엄이에요. 이게 수특에 굉장히 이번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 문제가 EBS 연계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 수특 풀고 나서 맞출 수 있으면 수특 풀만 하겠죠. 수특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만 연계가 좀 덜 된 거지 수능 때는 또 연계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EBS 꼭 공부해 주시고. 자, 수장법은 헨리 8세. 크롬웰, 펠리페 2세. 앙리 4세.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루멜 돌고 장군 퀼테킨 비석으로 돌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대. 비문의 애매할 때 페르시아, 토번 등에서 조문 사절을 보내주기로 강성했던 돌궐은 동서 분열 이후 순차적으로 가의 지배 아래 놓이겠대. 돌궐이 누구한테 멸망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가는 어디야? 당나라예요. 당나라. 동돌궐은 당태종, 설도궐은 당고종한테 고종한테 각각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돌궐 멸망하는 과정, 특히 이게 각각 어떤 황제한테까지 멸망당하는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살펴보게요. 이거는 한나라, 수나라. 몽골군의 침입을 멸망한 거. 중국에서는 남송이나 금이 있어요. 따라서 전투를 벌였다. 당나라죠. 하이펑을 함락하고 황제포로 잡아간 건 금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교황성화가 겪었던 순환을 기억하시나요? 성화께서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가시는 길에 로마 귀족들 스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상묵에 대한 황제의 가족도 받으셨죠. 그때 성화께서는 보호자가 필요하셨어요. 레오 3세 성화께서는 이 양반 교황이죠. 가를 또 하나의 황제로 세워서 교황 레오 3세가 황제로 세운 인물은 누구야? 한 명밖에 없죠. 카롤루스. 글씨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자, 카를로스 대제. 카를로스 왕조를 개최한 건 클로비스. 아비뇽,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긴 건 클레멘스 5세라는 교황이거든요. 이 양반도 교과서에는 있어요. 이 양반이 그 필리프 4세 프랑스 왕인데 이 사람의 압박을 받아서 억지로 옮겨요. 교황. 클레멘스도 필리프 4세가 꽂아놓은 교황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억지로 옮겼다. 세계 국교를 선포했다. 테오도시우스죠. 트루프와티의 전투에 승리한 건 카롤루스. 자, 5번 카를로스 대제가 궁전학교를 세워서 고전 연구를 후원했죠. 자, 그 다음 11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밑줄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안지를 잘 찾았어야 돼. 바빌론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민족의 반란의 충격으로 제국이 통일을 이룬 지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되었대. 파라오 네코 2세는 이 틈을 타 시리아를 차지한 후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진출한 새로운 대국을 꿈꿨대. 바빌론 반란군을 모치로 결성된 바빌라니아 군대에 의해 바빌로니아한테 일단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 메디아 군대와 함께 제국의 최후의 포로는 하면서 바빌론 군대 기술. 그러니까 메디아랑 바빌로니아랑 둘 손잡고 이 밑줄친 제국을 멸망시킨 거야.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은 누구야? 아시리아예요. 근데 혹여나 이 아시리아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아시리아 멸망 과정 도시카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아시리아가 위에 있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거지. 그림을 제대로 안 해온 학생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되었다. 아시리아가 60년, 50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분열된 건 아시리아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200년 정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은 아시리아다. 다 그러면 선지 살펴볼게요. 쿠션 왕조는 파르티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조라스토 국교화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마라토 전투에서 그리스 군대가 격전한 거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빼겠습니다. 네, 정답 5번. 아시리아는 니네베를 수도로 삼고 왕립 도서관을 건립했어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 멸망하는 과정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소선 모점 지방 총독들은 말루루스에 모여 오로지 그들의 정부의 생명과 재산을 바칠 것을 설득했대. 그들은 우리나라와 함께 에스파냐와 싸웠던 이유가 완전한 공로를 비속해. 에스파냐와 싸웠대요. 또다시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대. 그들은 파리 조약 결정에 대해 반발. 파리 조약까지 체결했어. 이미 여기서 미국인 게 티가 너무 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필리핀까지 병합했어. 끝났습니다. 미국이에요. 1번 페리함대 파견한 건 미국. 인도차이나 연방은 프랑스가 수립을 했고요. 중반도는 영국이 할양받았고, 호르즈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자와성은 네덜란드가 장악했습니다. 자, 12번은 무난한 제국주의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사라예보 이것만 보고 1차 세계대전 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의심부터 해야 돼. 이제 대놓고 준다고? 1초 만에 찍고 가라는 건가? 안 됩니다. 요즘은 절대 이렇게 주지 않아요. 평가에서. 자, 이탈리아군과 이 가 전쟁이잖아. 이탈리아군의 활동을 살펴봐야 돼요. 일단 독일군의 사레예보 점령을 지원했어. 그럼 독일군과 한편이네? 근데 이건 1, 2차 대전 똑같아요. 1차 대전에서 이탈리아가 중간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일단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1, 2차 대전이 확실할 수 없어. 근데 여기 그리스군의 전투에서 패배했대. 교과서상 이탈리아군이 그리스군과 전쟁한 거는 2차 세계대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차 세계대전임을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 그리스군 또 나오죠. 그리스군. 그렇기 때문에 가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1번 샤르데 나온 거.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죠. 19세기 때. 빈치지가 붕괴되는 건 2월 혁명. 프랑스 2월 혁명. BC 정부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발발로 프랑스가 독일한테 점령당하고 BC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독일 연방은 독일 통일 과정 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이에요.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번 찍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사례보만 보고 5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자연 쌤이에요. 이번 6월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다시 해설하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카메라를 긴급하게 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문제였죠. 근데 제가 그리스를 통해서 이 이탈리아군과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탈리아군이 독일과 손을 잡고 그래서 그리스가 참전한 건 2차 세계대전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리스가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어요. 영국 편에. 게다가 이 몇몇 교과서에 그리스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 연합국 측에 참전했다라는 지도가 있는 거야. 금성 교과서가 대표적인데 학생분들이 그걸 보고 헷갈리는 거죠. 그리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맞습니다. 이 그리스만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라고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는 없는데 지도에 있으니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힌트가 뭐냐면 결정적인 힌트가 유고슬라비아예요. 유고슬라비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돼버린 거야. 아시겠나요? 어느 시점인지를 확정하는 키워드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해설 찍을 때 이 부분 찾아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해서 긴급하게 추가 해설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유고슬라비아로 2차 세계대전을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설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더 엄격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역사를 전달하는 지원지한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14번 보겠습니다. 미추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렵진 않게 다 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한번 살펴봅시다. 땡땡난 이게 온인의 난이야.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 난이 많진 않아요. 11년간 지속된대. 1467년부터 1477년. 네. 이 나는 여파로 쇼군의 명령이 일부 지역에만 미치게 됐대. 그럼 쇼군의 권위가 여기도 뒤에도 나와. 막부의 권위. 쇼군이 막부의 대빵이죠. 쇼군과 막부의 권위가 추락했대. 그리고 이후 100년간의 혼란은 이건 뭐예요?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여기 보면 슈고, 자 쇼군 밑에 슈고 있고 그 밑에 슈고 다이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 명령을 했는데 얘가 얘한테 명령해서 얘가 얘한테 명령을 했는데 얘네가 안 듣는다는 거야. 명령을. 그러니까 쇼군의 명령이 많이 약해졌다. 쇼군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교토죠. 교토도 나와. 이 막부가 교토에 위치했어. 무로마치가 교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보아하니 무로마치 막부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다이사는
나라시데스. 존인문화는 에도 막부. 헤이안큐는 헤이안. 무라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주가 개창했고 두 차례 걸친 원의 침입을 하는 건 가마쿠라 막부죠. 정답은 쉬웠을 텐데 이 오닌의 난과 전국시대까지의 흐름 그리고 쇼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까지 딱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가왕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탈리아의 산티콰트로 코로나티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아래요. 가이가 실베스트르 교황에게 교황권의 상징인 티아라를 바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대. 13세기에 제작된 이 그림은 리키뉴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인물로 알려진 가는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설명은 5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죠. 메로베우스 왕조를 연 건 피핀이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메로베우스 왕조 연게 클로비스고 앞에 카를로스 왕조 개창한 게 피핀이죠.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죄송. 정말 죄송. 미안.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저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보름스 여백은 칼릭스투스 5세와 필리프 4세가 체결했어요. 얘가 다시 보름스 여백 하인리히 5세 얘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고 칼릭스투스 2세 얘가 교황입니다. 둘이 체결한 거예요. 방금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자 클레르몬 공의를 소집한 건 루바누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법조는 유스티니아누스. 자 15문도 마무리되고 넘어갈게요. 미추친 기억시기에서도 사실로 연표 문제네요. 지난해 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외교 노선은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로 전선을 확대하는 현상은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주변을 비롯한 태평양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고 했던 그리고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는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했던 대통령 발표. 대통령 발표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10년간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해외 분쟁이 어려워 힘들도록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감축했다는 대통령 지난해 연설을 환영하였습니다. 자, 대통령의 연설인데 대통령이 인도차이나 반도다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개입,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방 예산까지 줄인대.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닉슨 독트린이야. 여러분 닉슨 독트린 내용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닉슨 독트린 언제 발표했어? 1969년이야? 근데 이게 지난 해야. 그럼 지금은 몇 년이야? 1970년이야. 지난 10년은 61년부터 70년. 여러분 이래야 10년이에요? 60년까지 하면 11년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기 있었던 거. 마셜 계획 47년. 1900이에요. 쿠바 미사일 위기 62년. 노르망디 44년. 히로시마 45년. 이게 89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년 가끔 평가원이 이렇게 처음 보는 연도로 내거든요. 근데 그걸로 정답이 되지는 않게 해. 그러니까 일단 아는 것만 갖고 푸세요. 그리고 이 연도는 이제부터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17번. 이것도 어려웠어요. 한번 볼게요. 10월 29일 오늘 새벽 5대 3구에서 어뢰장 3척의 습격을 받아 러시아의 전함 2척이 침몰했대. 러시아가 누구한테 공격받았어. 오데사 주지사는 가함대 소행이라고 주장했대. 그러니까 가가 러시아를 공격했어. 러시아 측은 자국과 교전 중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이 가를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이미 성공했다고 믿고 있대. 이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는 불가리아의 동태에도 신경을 세우는 것 같아. 자, 일단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동맹국과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전쟁이야? 1차 세계대전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를 끌어들였어. 여러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 세력 보면 일단 그 3명 있죠? 독, 오, 이 세 국가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스만과 불가리아가 참전해요. 동맹국 쪽으로. 근데 이미 불가리아는 들어갔지. 오케이? 그러면 남은 건 오스만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가 오스만이야.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이걸 미국이라고 착각한 학생들이 있어. 5번 많이 골랐던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둘 다 러시아랑 미국은 같은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스만 반대쪽에 있는 국가를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방공협정 이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이 1위죠.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플라시전도 패배한 건 프랑스. 자, 17번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국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질서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주 전 우리는 가 진압을 위해 얼마나 사수자 다해서 대립했던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시켜 연합군을 구성했대.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구성했어. 이후에 연합군이 제국의 수도를 장악했지만 제국정부 조치는 정권대사를 파견하는 데 그쳤대. 그 대사는 이용장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무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았어. 자, 정부에서 파견한 정권대사인데 그 정권대사가 이용장과 협의해야 된대. 그럼 이용장이 있는 이 제국은 어디야? 청나라죠. 일단 청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인데 이거를 영국, 프랑스가 포함된 연합군이 제압했어. 어디야? 무슨 운동이야? 의화단 운동이죠. 그러니까 의화단 운동이 그 8개국 연합군, 외국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연합군이 제국 정부의 통치적 복원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대. 그리고 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 또한 실수래. 결국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외국 군대가 베이징이 주둔하게 되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니까 확실하게 의화단 운동이 맞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천두가 주도한 건 신문화.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건 변법 자각 운동. 천주전무 제도를 발표한 건 대평전국. 에로 사건을 빌미로 촉발된 건 2차 아편전쟁. 정답은 5번. 의화단은 백령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죠. 자, 그 다음 19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죠. 이번 시험의 오답률 1위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신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주신 글을 찾아야 하는 문제예요. 의회의 가장 존엄한 의무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사실. 행정 권력 수장으로서 전쟁을 유발한 그의 행동이 직전 의회를 탄압했던 전력 이상으로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 인민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불신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조, 인민은 새로운 의회를 만든다. 2조, 새로운 의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정 권력 수장의 직무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7조, 파리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 권력 수장의 신변은 의회가 지정한 구역 내로 한정시킨다. 자, 우리가 아는 힌트부터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 힌트를 흐트려 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는 힌트를 모아서 여러 힌트를 모아서 한 명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는 힌트 1번 파리. 이건 프랑스란 얘기겠죠?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야. 일단 의회까지 있고 현재 의회가 존재하는 시기예요. 그럼 최소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기인 거를 알았어야 돼.
국민의회 때 의회가 생겨나니까. 그리고 행정권력 수장이래. 누가? 그가. 그러면 왕 아니면 대통령 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가 직전 의회를 탄압했대. 그리고 전쟁도 유발했대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을 거예요. 뭐 루이 16세부터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3세, 샤를 10세, 루이 필리프. 이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 정도 생각이 날 건데, 자, 의회를 탄압했대요. 루이 16세 아니면 샤를 10세야. 여기 5명 중에선. 근데 여기서 전쟁을 유발했대. 샤를 10세는 전쟁을 유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샤를 10세 딱 지우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전쟁을 유발한 사람, 요 두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의회를 탄압한 적이 없어. 교과서상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지워요. 이해가죠? 그리고 다음 힌트 찾아볼게요.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새로운 의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정권력 수장의 직무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대요. 왕의 권한이 정지되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있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이 필리프는 전쟁을 유발한 적도 없고 의회를 탄압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 필리프도 아웃. 그러면 남는 건 루이 16세 뿐이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모든 조건이 루이 16세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루이 16세는 전쟁을 유발했어. 이게 언제예요? 입법 후회 때 혁명 전쟁이야. 우리 직전 의회를 탄압했어. 이 전쟁 유발한 때 의회, 전쟁을 유발했을 때가 입법 의회잖아요. 그 직전 의회를 탄압한 거야. 그게 뭐야?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현재 입법 의회인데 결국 전쟁을 일으킨 문제 때문에 새로운 의회를 만들 거야. 그게 뭐예요? 국민공회죠. 국민공회가 들어서자마자 왕권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사망하죠.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힌트가 루이 16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해가죠? 정답은 그래서 루이 16세다. 루이 16세에 해당하는 선지는 2번 3부에 소집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세금 관련해서 3부에 소집하였고요. 이 각 선지도 살펴볼게요. 대통령에 당선된 건 나폴레옹 3세. 루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 3세라고 적어드릴게요. 3세. 왕정 복구로 즉위한 건 루이 18세예요. 이제 나폴레옹이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유배 가서 그 뒤에 부르봉 왕조가 다시 왕정으로 되돌려요. 프랑스를. 그래서 그때 왕정 복구할 때 즉위한 인물이 루이 18세예요. 이 루이 18세 다음이 우리가 아는 샤를 10세야. 루이 18세도 금성 교과서 한종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 이후에 왕정 복구를 즉위한 건 루이 18세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단행한 건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1세.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실각한 건 루이 필리프죠.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일단 사료에서 루이 16세를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선지가 그 프랑스 왕들을 다 깔아놨어요. 그쵸? 헷갈릴만한 여기에 하나씩이라도 걸리는 프랑스 왕들을 다 선지에 넣어놨어. 그래서 이 문제 보면 정답률이 각 선지의 정답률이
20% 왔다 갔다 해요. 다 비슷비슷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죠.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방금 푼 방식대로 여러 힌트를 잘 종합해서 한 인물을 찾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최근 기출문제들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냥 풀지 말고 정답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전부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딱 키워드를 이제 여러 개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이렇게 유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미주출신 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상호 협력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참가한 회의. 뭐죠? 반동 회의야. 정답 1번 평화 10원칙을 채택했어요. 베르사유 체제는 파리 강화 회의로, 국제연합은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거 그 일본 주권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회의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유럽연합 출범 당시에 체결됐고요. 독립국가연합은 소련 해체 당시에 결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 전문화 해설 상세하게 마무리했고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확실하게 꼼꼼히 전문항 분석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로 하는 거고, 이걸로는 사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빨간색 글씨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한 문제 모든 해설 문제를 열심히 쓴 심층 분석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표지고 여기 보면 아까 총평 때 포함된 내용도 다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 그리고 키워드, 정답의 키워드까지 표시해주고 선지에 대한 정답까지 다 써주고, 기출팁에는 여기서 이 문제에서 꼭 가져가야 될 키워드랑 행동 강령, 여기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것까지 정리한 행동 강령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그림도 있죠.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이 6문은 완벽하게 본인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아낌없이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대신 뭐 댓글 정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니면 또 친구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월 모의고사 세계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9월 모의고사까지 또 시간 있으니까 지금 못 봤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충분히 9월 모의고사 수능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도. 그러니까 잘 준비 또 앞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럼 안녕.